면 사백수가 있을까? 인터넷에서 면 사백수로 만들었다는 침구 광고를 봤는데 정말 사백수라는 것이 있나요? 저는 본 적이 없어서요. 섬유지식 카페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다. 그리고 댓글에 이 같은 캡처가 증거자료로 올라온다. 사백수? 해도사는 이론적으로 2000수까지 가능하다고 쓴 적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그 말은 즉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광고를 자세히 보자. 이집트면 사백수라고 되어 있다. 저 광고 글을 의심하는 소비자가 몇이나 될까? 아마도 패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도 대부분 그냥 넘어갈 것이다. 저 광고 글은 거짓이다. 내가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것이 면사백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서가 아니다. 물론 면사백수 원사라는 것을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유발 하라리가 그의 저서 사피엔스에서 주장했듯이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않는다. 인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동물이다. 백수가 있으므로 사백수도 존재할 것이라고 믿고 추정하는 것이다. 저 광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면 사백수라는 것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볼 필요도 없다. 스도쿠라는 숫자 게임처럼 정해진 알고리즘과 법칙에서 벗어나면 참이 아닌 것이다. 말이나 글에서 사고나 추리 따위를 이치에 맞게 이끌어가는 과정, 그것을 우리는 논리라고 부른다. 논리 전개에 모순이 있는지만 확인해봐도 된다. 면직물은 그것을 구성하는 면사의 굵기와 밀도에 의해 두께가 결정된다. 예컨대 청바지 같은 두꺼운 면직물은 10수나 7수 정도의 굵은 면사로 이루어져 있다. 시장에서 흔하게 거래되는 광목은 20수이고 이불 같은 침구에 사용되는 면직물의 원사는 30수 정도이다. 이만한 정보라면 면 셔츠는 몇 수 정도의 원사인지 감이 잡힐 것이다. 가장 흔한 면 셔츠 원단은 40수 원사로 되어 있다. 여기서 약간 고급으로 가고 싶은 브랜드는 50수를 선택하고 대신 밀도를 추가하는 것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더 나아가 60수까지 가는 것은 밀도를 추가해도 원단이 너무 얇다는 느낌이 들고 레질리언스가 너무 나빠 구김이 너무 심해 여름용이 아니라면 남성용으로는 부적합하다. 그렇다면 코스트코에서 가성비 높은 품목으로 인기 많은 커클런드 백수 남성 드레스 셔츠는 어떻게 된 것일까? 자세히 보면 백수 이합이라고 되어 있다. 결국 굵기는 50수인 것이다. 50수보다 더 고급 품질로 가고 싶은 브랜드는 60수가 아니라 100수 이합으로 간다는 것이다. 40수보다 80수 이합 면사가 훨씬 더 고급스럽고 광택도 난다. 폴로 옥스포드 셔츠에서 사용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100수 이합은 셔츠에 구현 가능한 가장 고품질 면사이다. 물론 150수 삼합으로 간다면 그보다 더 높은 품질이겠지만 50수와 100수 이합은 차이가 극명하지만 100수 이합과 150수 삼합은 겉으로 보기에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 솜과 다운은 크게 차이나지만 덕다운과 구스다운은 차이를 느끼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불 같은 침장류 제품군으로 가보면 셔츠보다 약간 더 두꺼운 원단이므로 40 대신 30수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침구는 옷과는 기능면에서 조금 다르다. 통기성이나 땀을 흡수하는 친수성 등은 마찬가지이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 베딩은 안쪽에 솜이 들어가거나 최근에는 오리털, 거위털 등 충전재가 들어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기성을 약간 포기하는 대신 밀도를 높여 충전재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다운프루프가 되어야 한다. 물론 진드기 방지용 마이트프루프는 그보다 더 높은 고밀도가 되어야 한다. 그를 위해 셔츠와는 달리 초고밀도 원단을 만들기 위해 60수, 더 나아가 80수까지 원사가 가늘어져도 되는 기능상 차이가 있다. 이불은 구김에 대한 불만이 없으므로 가능한 얘기이다. 물론 이불이라도 100수 이상은 인열 강도 문제 때문에 한계가 생긴다. 즉,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면직물의 면사 최대 번수는 80수가 가장 가늘다. 그러니 그보다 5배나 더 가는 실인 400수라는 번수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즉시 이해될 것이다. 400수가 논리적 물리적인 실체가 되려면 400수 오합이 되어야 한다. 물론 침구 가격은 수백만원대가 될 것이므로 비현실적이다. 버짓이 무한대라고 해도 오합사는 반복되는 꼬임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일반 승용차 엔진은 보통 150마력 정도이며 2인승 스포츠카라도 300마력을 넘는 것은 별로 없다.
4,500마력 되는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는 슈퍼카라고 한다. 만약 일반 승용차를 과대 광고하고 싶다면 200이나 250마력이면 충분하다. 현대 소나타를 500마력이라고 광고하는 바보는 없을 것이다. 이불 원단으로 면 400수를 비교하자면 자동차로 비교해 2000마력 정도 된다. 그런데 이불 판매 회사는 왜 그토록 터무니없는 숫자를 들이대게 되었을까? 첫째는 무지이고, 둘째는 게으름, 그리고 드물게는 철판을 깐 얼굴이다. 영국의 한 온라인 스토어 광고를 보면 앞서 나왔던 친구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만하다. 거기에 400 스레드 카운트라고 되어 있다. 방적사의 굵기를 나타내는 번수는 영국식 면 번수가 기준이며 잉글리시 카턴 카운트, ECC라고 한다. 이를 보통 실을 뜻하는 영어 얀을 써서 얀 카운트라고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그런데 스레드는 얀과는 약간 개념이 다르지만 우리말로 번역하면 역시 실이다. 얀과 스레드의 차이는 네이버 섬유 지식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얀은 직물을 구성하기 위한 원료로서 실이며 아직 원단이 되지 않은 상태로 반제품이다. 하지만 스레드는 그 자체로 완성품인 실을 말한다. 즉 재봉사 같은 그 자체로 완성품인 실은 얀이 아니고 스레드이다. 따라서 이미 최종 제품인 원단이 된 상태에서 구성원인 실은 스레드이다. 조금 어렵나? 우리 개념으로는 쉽지 않다. 다르게 접근해보자. 아래는 네이버 사전에서 가져왔다. 정확히 같은 뜻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영어 원어민이 아니니 이 정도는 그냥 혼용해서 써도 될 듯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다. 네이버 사전에서 이번에는 카운트를 넣어서 찾아봤다. 얀 카운트는 네이버 사전에도 번수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다. 그런데 스레드 카운트는 아무것도 써있지 않다. 국내에는 그 어떤 사전에도 없는 모양이다. 구글에서 찾아봤더니 영국 케임브리지 사전에도 없다. 그래서 위키피디아를 찾아봤다. 스레드 카운트는 1평방인치 내에서 위아래로 교차하는 실들의 개수이다. 자, 이것은 정확하게 원단의 밀도 즉 덴서티를 설명하고 있다. 원단의 밀도는 원단 1제곱인치 내에 들어있는 경사와 위사의 수를 말한다. 그런데 영어 원어민들은 이를 덴서티라고 하지 않고 스레드 카운트라고 한다. 즉 실의 개수이다. 얀과 스레드는 같은 실인데 뒤에 붙는 카운트 의미가 하나는 굵기, 다른 하나는 개수를 나타내고 있다. 즉 얀은 실이라는 개념이나 존재를 의미하고 스레드는 원단으로 완성되어 있는 상태의 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스레드 카운트는 생소한 것 같지만 이미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익숙한 단위이다. 우리가 직물의 재원을 얘기할 때 190T 또는 290T라고 부르는 것이 경위사를 합친 밀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여기서의 T가 바로 스레드 카운트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처음 나온 광고의 진실에 거의 다가서게 되었다. 저 광고를 올린 사람들은 무지하거나 게으르거나 아니면 둘 다이다.